IMF 이야기로 날이 밝고 그리고 또 날이 셉니다. 금융실명제를 너무 빨리 실시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이 한국은행에서 통화 발행액이 무려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모든 개인의 재산이 금융기관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인력을 완전히 무너지자 우리나라는 IMF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축성 상품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고금리 체제 하에서는 상품 경쟁력이 저하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리스크가 증대가 되면은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죠.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이게 바로 보험 수요로 증가가 됩니다. 미국의 산업이 약 60%가 일본, 그다음에 아랍계, 유럽계 쪽 사람들한테 주인이 바뀌었어요, 기업이. 이 세 가지 1, 2, 3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윌, 의지다 이겁니다. 그 의지 중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도덕을 갖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그 다음에 또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0대 재벌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국제 경쟁력, 즉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 합니다만은 또 정 후보께서 이렇게 기업 친화적이고 또 재벌 친화적인 것은 본인이 대기업 출신의 총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서민 경제를 좀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 경제 유기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신용 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인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미하고 이라크하고 전쟁 가능성, 또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집권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이쪽 서해안이 뒤늦은 발전 지역이었었는데 또 전남과 또 충남에 이렇게 경제력을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전북 경제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집권 이후에 정말로 하실 계획이신지,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철학이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지역 불균형 해소법,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난번 대선 때 방영됐던 용우눈물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 촬영장이 전라북도에 있는 경기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제 산과 들, 바다, 그 다음에 이런 강이 어우러진 맛과 버섯 고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정보 영상 벤처타운을 설립을 해가지고 또 각 시군에서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은 영상 산업을 수도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사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서는 흑자로 전환돼 있고 또 국제 경쟁력도 확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기업과 정부 조직은 구조조정이 하위직에만 머물렀고 그 상당히 형식에 치우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권하신다면은 정부 조직을 어떤 정부 조직을 줄여야 할 것인가, 어떤 공기업을 줄여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가감히 삭감해야 할 예산들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이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이렇게 외환위기도 극복을 했고 경제 상황도 실업률이 좋아졌고 외환 보유고도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칭찬할 만큼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그 속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구조조정이 좀 잘못돼 가지고 비정규직이 50%가 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7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또 IMF 시기에 쭉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이 빈부의 격차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통령이 되신다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노 후보께서 이제 지방 경제가 낙후되고 수도와 지방의 경제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산업정책 기획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전부 지방정부에다 이렇게 이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의 상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재정 자립도가 23%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것을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있으시면은 요즘에 자꾸 떨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0선을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나스닥 재팬이 이제 문제가 있고 독일 IT 시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도 저게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경험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좀 그 지방화 시대를 아까 표방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충청권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겠다 아주 파격적인 그런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충청도민들은 참 대단히 좋다 이러는데 우리 전북은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그 각 경제부처랄지 부처를 옮길 수도 있겠다 그런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북아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동북아 시대를 얘기하면서 우리 전라북 도민들은 군산과 새만금 그 부분이 가장 중국하고 가깝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 4강, 월드컵 4강 이후에 경제 4강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 영종도를 중심으로 한 4,800만 평의 경제 특구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자유무역지대 등 이쪽에 경제 특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이 정책을 계승하실 것인지 대통령이 되신다면 군산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을 다시 재고하실 것인지 좀. 김종국 교수의 강의는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한민족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 도서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와 일본의 오마이겐 니치의 부의 미래는 그것이 미래를 진단하고 현대의 위기를 진단한 그런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7대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면서 대한민국의 장점과 단점을 위기와 기회로 분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조는 이게 전쟁의 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강성노조라고 보통 우리나라 노조를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수도론과 균형발전론, 서울이 이렇게 너무 크다.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서울에 있고요. 전체 인구의 50%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오히려 외교 국방권만 갖고 모든 권한을 이양해주는 초광역체제로 가야 맞아요. 취직을 해야 돼.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자본파업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자본파업. 돈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걸 자본파업이라고 그래요. 자본파업이라고. 그래서 해외로 이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 한 20년 전에 그런 상황이었고, 일본에서는 15년 전에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한 5, 6년 전부터 급속히 우리들의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지난해에 6,953달러였는데, 일본이 5,795달러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사전에 발견해서 육성시켜주는 것이 교육이지. 모든 사람을 교수로, 모든 사람을 의사로, 모든 사람을 변호사로 만드는 이런 교육. 이거 안 됩니다. 우수한 한국민들은 우리 민족입니다. 또 우리가 세계로 수출을 어마어마만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3,256억 불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이러한 저력 있는 민족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있는 위기를 우리는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 산업, 우리를 먹여 살릴 산업입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세계에 가서 어느 한 신흥 도시를 신도시 분당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또 동탄 신도시 또 만들잖아요. 도시를 만드니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세계에 수출하고 우리 그대로 해라.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 5대 건강식품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김치하고 청국장.
거긴 그거 말고 우리는 고추장이 있어요. 거기 또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우리는 간장이 있어요. 간장이 수십 년 된 간장은 지난번에서 1억을 호가하는 거예요. 1kg에. 여러분들, 이런 우리는 선조로부터 받은 문화유산을,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을, 음식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게, 지금은 발효시대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짠맛, 신맛, 단맛 이런 걸 좋아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발효의 맛을. 경제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쓰고 살아가는 그 행동 그 자체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좀 더 쉽게 가르치는 곳이 경제교육센터라고 할 수 있고요. 전국 경제교육센터 협의회, 예. 그렇죠. 협의회장을 지금 2년째 예, 맡고 예,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가 뭐 이렇게 예, 예.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경제 관련 학회, 기관 뭐 주도적인 역할을 예. 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활동 내역이나 저력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먼저 좀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저는 좀 노력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은 책을 발간해야 그것으로 통해서 전국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과를 창설하고 난 다음에 가르칠 책이 없어서 이 생명보험 총론이라는 책을 여기에 있는 책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10여 년 전에는 네. 대리 과장 승진 시험의 필독서가 됐고 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인 삼성생명의 자문 교수를 거의 20여 년 가까이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보험학회 18대 회장이 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라북도를 생각하는 먹과 풍류의 땅 전북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제가 또 전라북도가 머릿속에 들어있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역사는 뭐고 문화는 뭐고 이런 것을 이제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을 발간했었고 그래서 제가 경실련 활동을 할 때도 균형 잡힌 활동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 멋과 풍류의 땅이라는 이 책은요 경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경제가 바로 문화고 역사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네. 바로 그렇습니다.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집을 사고 파는 것이 경제죠. 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저축하는 것이 경제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경제는 거창하게 학자들의 수리, 수학 공식 아마 경제학을 배우실 때 이거 나한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의 경제는 이제 학자들의 경제고 일반인들의 경제는 문화가 경제고 역사가 경제고 그렇습니다. 예. 대목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네. 그래서 이제 경영학적인 요신 수학 분석을 해서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스트렝스 강점이라는 것은 보면은 새만금이라는 미지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웰빙 시대에 식품이 발전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이라고 그런다면 공항이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속철 역사가 익산에 치우쳐 있어서 전주와 군산, 김제, 이 부안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약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는 이제 세계의 경제는 동북아로 지금 모든 돈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 서해안 시대이고 중국으로 봐서는 동해안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서해안 시대가 오고 있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협하고 있다. 지난해에 우리가 수출 수입액이 총 1조 달러인데 네. 그중에서 중국하고 수출 수입액이 26.7% 약 게 2,670억 정도가 중국하고 해요. 예. 그와 반면에 미국하고는 약 9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모든 경제의 그 축이 중국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큰 기회다. 네. 그다음에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는 뭐냐면 인구가 감소가 되고 고령화 사회가 돼서 노인이 많고 그다음에 경제가 정읍, 고창, 순창 남원 쪽이 광주 경제권으로 자꾸 편입이 되고 있고 무주 진안 장소가 대전 경제권으로 그렇죠. 편입되는 이 부분을 잘 아우린다면 우리는 전라북도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 시민단체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라.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 시절에 약속을 받았습니다만은 안 됐죠. 근데 좀 좁혀서 전주는 광주나 대전보다도 인구는 3분의 1인데 분양가는 거기보다 높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주택 정책의 이고 그다음에 주택 도시의 역사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제가 조금 큰 얘기부터 할게요. 원래 우리나라 아파트가 비싸다 하는 것은 뭐 전문적인 용어는 캡레이트라고 그러고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기대 수익률을 한 아파트를 샀을 때 임대를 내놨을 때 그것이 0.5%의 기대를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효천지구에 이번에 그 만성지구에 30평짜리는 리모델링비 세금을 따지면 약 3억이 들어갑니다. 3억은 연간 1,500만 원이 월세가 나와야 되는 여기다가 관리비까지 따지면 월 155만 원을 내야 그 사용할 수 있어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월 155만 원을 내고 사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전주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고가가 됐어요. 자, 외국의 예를 내가 하나 들어올게요. 도쿄도에서 중심가에서 1시간 거리는 공단에 다마시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지상파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2천만 행에서 2,500만 행을 20년 전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500만 원 갑니다. 500만 행.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가격이 생산 인구 절벽이라는 것이 2018년에 예상이 되어가지고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가격이 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전주시 주택 가격 아파트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택지비가 비싸니까 올라간다는 식으로만 쭉 한다면 여기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우리나라 상반기에 신규 물량이 약 22만 채가 미분양이에요. 지금 이미 미분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 약간 규제를 다시 했습니다. 규제를 풀었다가. 그러니까 왜 소비자들한테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해놓고 인자는 빠지냐 그러니까 정부 관리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언제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냐. 이게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전주는 이게 유독 불이 붙어 있어요. 상당히 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외국 애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전라북도에 있는 인구가 노령화율이 높고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아주 낮습니다. 이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절벽 상태에 와 있어요. 지금 2018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2018년인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정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실은 우리나라의 이미 아파트 가격은 많은 전문가들은 폭락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일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참 운이 좋다. 왜? 일본이라는 교훈이 있다. 일본 아파트가 이미 25년 전부터 폭락해갖고 지금까지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전주가 앞으로 전주의 도시 역사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 것이 고분양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 심리를 이용하고 이걸 과잉붐을 일으켜서 실수요자들을 오히려 이렇게 자꾸 부안노동시키는 이거 막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뭐 그냥 추천 방식이랄지 그다음에 완전히 원가 공개를 해서 세금으로 전부 환수하는 정책이랄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 전주에 그나마 아파트 건설업체는 전부 외지업체입니다. 외지업체들이 와서 자금 다 휩쓸어가는 정말로 도시를 황폐화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거 우리 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주변 도시의 3분의 1 인구를 가지고 아파트가 그 주변 도시보다 비싸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저희 시사토론에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김종국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이제 고맙습니다. 대한방직 같은 경우 뒤에다가 이제 크게 한옥형 호텔을 짓는달지 제일로 좋은 것은 뭐 공원을 지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도청 주변에다가 또 아파트를 또 짓는 것보다는 오늘 아파트를 짓는 수익성이 가장 좋겠죠. 도청이라는 그런 그다음에 많은 정부 기관이 다 그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저는 거기는 수익성이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공원을 만들거나 예. 한옥형 호텔을 만들거나 100년을 보는 1000년을 보는 도시의 설계가 예. 좀 이 도지사나 전주 시장이나 완주군 이걸 가지고 차원은 저 정도의 계획도 근시안적인 계획이에요. 예. 좀 그러지 말고 좀 넓은 계획으로 원점으로 다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예, 의견. 이렇게 이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참 좋은 소식 중에 하나죠. 예, 예. 뭐 겉으로 들어서는 뭐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그다음에 전북 5번째 됐고 네. 그동안에 이제 김한주 정부 지방 정부에서 키스트 분원이랄지 여러 예. 가지 이런 연구 단지 이런 것들을 유치한 것과 함께 이것이 이제 활용 점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5년 동안 적어도 법인세 이런 것이 면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건 콜마 한국 화장품을 대량 생산하는 게 원래 전북에 여기 있으려고 하다가 이게 여기 연구개발특허가 안 되니까 이게 대전으로 갔어요. 대박을 좀 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실은 이제 송하진 지방정부에서 뭐 농생명, 삼망농장 하지만 잘 안 보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농생명 쪽에 이제 이런 걸 한다. 그 다음에 탄소를 한다. 인쇄전자 한다. 이런 3가지 걸 묶어서 완주, 정읍, 전주 이 3군데에다가 이렇게 연구개발 특구를 한 것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지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안 주더라도 자기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는 이런 걸 아주 참 잘한 일이다. 예. 반가운 소식이다. 굉장히 참 좀 웃어도 되는 일이다. 예, 예. 이렇게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을 또 이야기해. 정치권의 변화가 돼야 이거 이제 다당제 형식으로 돼야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거기서 여야가 적어도 섞어져야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라북도는 선거가 필요 없습니다. 중앙에 가서 공천운동만 해가지고 공천장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의 검증 없이 당선된 지역이에요. 선거가 없었어요. 몇십 년 동안 예, 여기가. 예,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제대로 비판받지 못하고 선강 크지도 못하고 뒷전에 물러앉는 것을 저는 이 지역사회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다당제로 되는 것은 오는데 거기에다 다당제 중에서 지금 이끌고 있는 여당도 포함되어야 우리 전북이 발전하는 한 축이 된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중앙정부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시작의 의미 또는 희망의 싹은 본 금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이제 내년에는 정치해니까 정치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현명한 도민들 그리고 좀 한 단계 성숙한 도민들이 됐으면 합니다. 약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그런 계획을 플래닝 단계에서 그다음에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결산을 해서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주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얼굴로 변화된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과자 회사명은 주전부리인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박기호 CEO께서 분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느껴서 아주 참 좋았다. 그 다음에 사원이 전통의 맛을 이끄는 회사, 세계인의 간식을 책임지는 회사. 우리나라의 그 초코파이가 세계인의 간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코파이를 통해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전부리가 뭐냐? 초코파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인의 간식을 책임지는 회사, 이런 원대한 꿈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초창기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도 1인당 3,000원의 배당금을 올렸어요. 여러분들 출자금이 5,000원인데 손해 안 나고 3,000원이나 올리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시 소세지
팀은 아주 CM송을 아주 즐겁게 잘 불렀어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아주 잘했고, 그 다음에 또 로또로 추첨을 했고,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소세지에다가 토마토, 그 다음에 파인애플, 사과,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에 좋고, 피로회복에 좋고, 그 다음에 아름다워진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소세지만 가지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과일을 넣어서, 즉, 융복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스티브 잡스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간편에 갖다 모았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갔던 삼성의 갤럭시 폰이 그보다 더 잘 만드는. 그래서 융복합, 어떤 것과 어떤 것을 합하는 사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21세기에 성공하는 인재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렇게 소세지 하나에다가 토마토, 파인애플, 사과 이런 걸 과일과 융합시켜서 만든 것은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려 1인당 배당액이 4,400원이나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 유재일 대표가 좋은 것은 뭐냐, 경제를 어렵게 생각했는데 아주 친숙하게 쉽게 만들었다는 얘기. 나중에 훌륭한 창업자가 될 것 같다라는 아주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그러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것은 저희도 역시 아쉬운데 다음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ES 하나 더를 뽑기를 하고 CM송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료수를 파는데 헬스 힐링컵, 뷰티 힐링컵, 스마트 힐링컵 이렇게 딱 분배를 해가지고 건강, 헬스 힐링컵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김태희 같이 된다, 몸짱 같이 된다. 그 다음에 뷰티 힐링컵은 김태희, 김수현 같이 된다. 스마트 힐링컵을 먹으면 전교 1등이 아니라 순식간에 매진이 들어가지고 무려 5,200원 이렇게 기능적으로 하고, 또 재무이사 CEO, 판매이사 황세정, 법률이사 김민희, 홍보이사 배석현, 이 모든 사람들이 협동, 그 다음에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이익률, 이런 면에서 오늘의 우승팀은 힐링컵 팀으로 정하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보면은 적어도 공천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영향이 있어야 하냐면 당원들의 영향이 있어야 돼요. 예. 이번에 당원을 빼고 일반 국민들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당비만 낸 거예요. 예. 전라북도는 모범적으로 당원들이 당비를 많이 낸 도당이에요. 당원이나 국민들이 심판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컷오프라는 것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과 우리 호남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딱 컷오프를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그러고 정무적 판단, 내가 정무적 판단했는데 그것을 내가 정무적 판단하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까? 기자는요, 그분들은 국민을 대표한 사람들이지 그게 개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공공기관에 있는 기자들한테 그렇게 대합할 수 있는가? 경선에서 나가지고 떨어져서도 승복하지 못하는 선거. 그래서 마치 이번에 뭐든 가냐면 그 고려 시대의 그 무신 정권들이 칼을 딱 들고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척살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일정 세력은 딱 잘라내고 일정 세력은 그대로 살려주는 거.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당도 모든 다른 사람들의 세력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세력으로 딱 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대통령 선거를 지금 예비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하니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 하여튼 떨어진 분들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예. 되는 분들도 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예.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예. 이렇게 선거에 있으면 쓰겠다. 정책이 안 보였죠. 지금까지 정책을 또 내지도 않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공약이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또 예. 국민들이 뭐 공약에 대해서 별로 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공약 누가 되느냐, 또는 어떤 정당이 될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국민들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도 적어도 여당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바라는 것이 정책보다는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민주당도 돼야지만 민주당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선거가 오히려 도민들의 관심은 새누리당이 과연 원내 진출할 것이냐, 민주당이 몇 석이나 수성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몇 석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우리 김영기 대표께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내가 계산해보면 약 1년 정도 만에 예. 선택권을 국민들이 이제 가진 것 같아요. 이번에 도민들이. 그래서 이번 도민들은 선거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번 도민들은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의 정책이 될 수 있고 여당의 정책이 전라북도에도 따뜻한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야당의 정책이 따뜻한 될 수 있고 이것이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또 집권 여당이 되어서도 또 이렇게 서로 여야가 힘을 합친다면은 좋은 정당이 될 수 있고 어느 당이 진출할 것이냐, 어느 당을 얼마만큼 나눌 것이냐 이걸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그걸 정확하게 나는 해줘야 한다. 이것이 네, 오히려 알겠습니다. 큰 정책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그 선거는 이제 뭐 그래도 시끄럽지만 원래 선거는 시끄러운 것이다. 예. 또 공천은 어느 역대 공천도 시끄럽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린 것이니까 잘들 지켜보시고 또 포용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전라북도 좀 골고루 섞이는 정당이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예.